자, 봅시다. 우리가 지금 대수를 할 겁니다. 대수를 할 겁니다. 수학은요, 교육과정의 목표가 정해져 있어서, 그죠? 중학교 때는 뭘 배우는 게 목표예요? 2차 방정식 근고하기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과정을 먼저 보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과정이 있으면, 이제 다 배우셨으니까, 그죠? 1학기가 통째로 대수 단원이죠. 2학기가 기하 파트죠. 그래서 기하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의 방정식이라던가 이런 것들. 원의 방정식은 안 배우고 그냥 원을 배우죠. 원의 방정식은 네. 공수2에 나오고, 그죠? 원 이런 거 나오죠. 네. 삼각함수도 여기 나오나요? 삼각 B가 나오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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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고등과정에 익숙해서 삼각 B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여기 위에 여기서 도형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1학년, 2학년 이런 거 나오죠. 2학년 2학기 제일 싫어하는 닮음 나오죠. 중학교 1학년 때 대수의 가장 기초가 X, 미지수 X 정하기. 그죠? 2학년 때 방정식 그래프 이런 거 배우죠? 그래프 그리, 직선의 방정식 이런 거 배우죠? 2학년 때 2차 방정식을 배우죠. 근의 공식을 배웁니다. 그래서 요거 배우는 게 중학교 때 대수단원의 최종 목표입니다. 중학교 때 대수단원의 최종 목표고요. 기하 파트 같은 경우는 넓이 구하는 게 거의 최종 목표인데, 고등과정의 최종 목표가 있거든요. 고등과정의 목표는 뭘까요? 약간 수능 중. 아니. 고등 수학의 목표가 뭘까요? 미적분? 미적분 왜 하는 걸까요? 다른 과목에서도요? 아니. 그런 건 신경 쓰지 않습니다. 수학은 다른 과목 신경 쓰지 않아요. 3차 방정식이요? 5차 방정식이요? 아니. 5차 이상 없다. 그건요, 대수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죠? 그 이야기는요, 좀 이따 할 건데, 고등과정의 최종 목표로 보여지는 게 이제, 그래프에서, 넓이 구하기. 기억나요? 공수2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배우죠. 점과 직선 사이 거리 배우는 게 뭐예요? 세 점이 주어졌을 때 그 점이 이루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죠. 피타고라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로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너무 번거로우니까 하기 싫어서 우리가 하는 게 헤론의 공식을 배우죠. 그래서 길이를 알 때 삼각형, 헤론의 공식 처음 들어요? 아니, 배운 적은 없어요. 배운 적은 없다고요? 공수2 안 배웠어요? 배웠는데 공수제는 헤론의 공식을 안 배웠어요? 네. 아는데 나왔어요. 정석으로 안 하셨어요? 공수2에 헤론의 공식이 안 나온다고요? 네. 저희 안 배웠는데. 그래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 넓이 구하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적분이 넓이를 구하는 방법이 적분이죠. 그쵸? 그래서 아까 3차 방정식 이야기를 하셨는데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에서 간단하게 보면 ax, bx, c는 0의 근은 x가 어떻게 돼요? 기억나요?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의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달달 외우시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은 어떤 형태가 나와도 우리 근을 모두 구할 수 있어. 그죠? 이게 기본 베이스로 고등학교로 올라오죠. 고등학교 올라오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 5차 방정식들을 배우는 고차 방정식들을 배울 것 같죠? 고차 방정식을 배울 것 같지만 3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존재할까요? 존재합니다. 4차 방정식 근의 공식은요? 존재해요. 하지만
배우지 않아요. 왜 배우지 않냐면 좀 복잡하고요.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왜 쓸모가 없는지는 검색해 보시면, 그죠? 그걸 내가 4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을 외울 수 있을까? 과연? 을 생각해 보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네, 왜 안 배우는지 알게 될 겁니다. 근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고차 방정식이라는 걸 배우긴 하지만 무조건 인수분해 되는 형태만 배웁니다. 그래서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2차 이하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거죠. 많아봐야 뭐 이런 겁니다. 2x 플러스 뭐 얘는 인수분해 안 됐다고 쳐도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아니면 좀 극단적이면 그냥 전부 다 1차로 인수분해 되는 것들 이렇게 이런 것들로 나오면 이거 3차죠. 3차 방정식이긴 하지만 이거 일반회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구한 겁니다. 이게 약간 그 형식 부력의 원리라고 해서 이렇게 똑같이 흘러가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 처음 배울 때 근해 공식부터 배우지 않았어요. 뭐부터 배웠냐면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를 배웠죠. 그래서 뭐 이렇게 신발끈이니 뭐 어쩌니 무슨 뭐 이거 곱해서 이거 더해서 뭐 이런 거 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제곱근을 이용한. 그래서 제곱근을 이용한 것과 인수분을 이용한 거를 다 해가지고 근해 공식을 구한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인수분해를 이용한 풀이를 해요. 인수분해 되면 차수가 떨어집니다. 3차식이지만 1차의 곱들로 나타나죠. 4차식이지만 2차와 1차의 곱으로 나타나잖아요. 얘는 근을 다 구할 수 있죠. 이거 능형이면 2랑 1이랑 요거 2차 방정식이랑 근해 공식 구할 수 있습니다. 다 구할 수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는 뭘 하냐면 영역을 확장해 나갑니다. 어떤 영역? 수 영역을 확장해 나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2차 방정식 근이요, 근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를 뭘로 생각했었어요? 2차 방정식은? 판별식으로 했죠. 판별식 0보다 크면 근이 몇 개? 근 2개. 0이면 1개. 0보다 작으면 뭐 없다. 뭐 이렇게 배웠죠. 고등과정은 어땠어요? 다 있어. 그래서 수영역이 확장된 겁니다. 왜 이때는 없냐 그랬냐면 허근의 존재를 몰랐어요. 허수라는 것 자체를 몰랐다고요. 그죠? 갑자기 막 엄청 많이 했는데 녹화를 안 눌렀나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네, 그래서 없는데 고등학교 과정 넘어오면 이 수가 실수 범위에서 허수 범위까지 확장되면서 해가 무조건 존재합니다. 그게 바로 대수학의 기본 법칙이야. 대수학의 기본 법칙은 뭐냐면요, 기본 법칙이에요. 기본 법칙. n차식, n차 방정식 반드시 해가 n개이다. n차 방정식은 해가 n개다. 3차 방정식 해가 3개다. 5차 방정식 해가 5개다. 이게 기본 정리입니다. 기본 정리. 기본 법칙은 아니고 기본 정리라고 할까요? 법칙이라는 단어를 잘 안 쓰니까. 대수학의 기본 정리입니다. 그래서 고등과정에서 3차와 4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뭘 할 수밖에 없어? 인수분해를 할 수밖에 없죠. 인수분해 잘 안 되는 애들도 나옵니다. 인수분해 잘 안 되는 아이들 어떻게 처리해? 조립제법. 조립제법.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잘 안 되는 애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립제법이라는 것도 배웠죠. 그 다음에 조립제법 도입하기 위해서 뭐도 정리해요? 인수정리를 가지고 오잖아요. 인수정리를 가지고 오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배워요? 나머지 정리를 배우는 것 뿐입니다. 이해됐어요? 나머지가 0일 때 바로 인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배우는 것 뿐이에요. 뭐 하는 거야? 인수분해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차수 떨어뜨리는 거야. 차수를 왜 떨어뜨려? 우리는 3차 못 구해. 이렇게 인수분해된 형태만 구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아예 이제 수의 영역이 확장되었기 때문에 우린 뭐도 할 수 있냐면 수 영역을 확장시킨 애들을 찾을 수 있어. 그래서 걔가 뭐냐면 3차 방정식인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경우는 무조건 뭐예요?
3차인데 인수분해 안 돼. 그러면 걔는 차수를 강제로 낮추는 방법이 있어. 그래서 차수를 강제로 내린다. 어떤 방법으로요? 오메가. 차수를 강제로 내리는 방법이 오메가입니다. 약간 물고기 닮은 애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약간 붕어빵. 여튼. 때가 지나니. 아, 네. 오메가요. 오메가. 오메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3차 이상을 1차로 내려버립니다. 뭐 2차로도 내릴 수 있죠. 오메가가 뭐예요? 기억나요? 세제곱해서 1이거나 아니면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나이죠. 그러면 이렇게 넘어오면 오메가 세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걔는 어떻게 인수분해 되는데요? 오메가 마이너스 1에 오메가 제곱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죠. 그래서 1 하나 근 맞죠? 요거 1 넣으면 1 맞잖아요. 1 근이고 요거 근이죠. 이 두 개 허근. 그럼 3차식이면 어떻게 하면 돼? 3차식 x 세제곱 뭘로 바꾸면 돼? 1로 바꾸면 돼. 그 다음에 우리 잘 아는 거 있죠?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니까 뭐 오메가 제곱은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로 바꾸면 돼. 1차 1로 떨어뜨릴 수 있죠. 다 1차 1로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다 떨어뜨리죠. 그래서 뭐 구할 수 있어요? 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이죠. 그러면 3차와 4차는 안 배운다고 했잖아요. 그죠? 5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은 존재하나요? 아니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게 대학교 가셔서 수학을 전공하시면 현대대 수학이라고 5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를 증명하는 걸 2년 동안 배웁니다. 2년은 좀 거짓말이고 한 3년 동안 배웁니다. 왜냐하면 과목 자체는 2학년 때 시작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1학년 때 뭘 또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1학년 배우고 2학년 배우고 3학년 가면 이래서 5차 방정식이 근이 없구나. 이 현대대 수학에서 뭐 좀 이렇게 좀 눈에 띄는 발전을 만든 수학자가 유명한 갈루아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갈루아 되게 잘생겼습니다. 갈루아 되게 잘생겼는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요절하셨어요. 그 수학자들이 되게 보통 똑똑해서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머리가 너무 빨리 돌아. 활성산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죠?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근데 갈루아는 그런 경우는 아닙니다. 갈루아는 그 사랑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죠? 그쵸. 갈루아는 뭐 상사병 걸려서 돌아가신 게 아니고요. 갈루아 요때는 약간 요즘은 그런 경우가 잘 없죠. 한 여자를 두고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잘 없죠. 왜냐면 그 여자분이 선택권이 있잖아. 그죠? 얘도 나 좋아하고 얘도 나 좋아하는데 둘 다 싫은데?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는 약간 여자분들이 선택하는 권한이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건 저도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결투를 해. 그래서 A랑 B랑 C라는 여자를 좋아해. 그럼 너도 C를 좋아한다고? 우리 결투다. 그래서 뭐 내일 아침 9시에 뭐 어느 공원에서 만나자. 뭐 심판은 뭐 D라는 애를 하자. 그래서 D라는 애가 이렇게 중간에 서서 심판을 하고 이렇게 등 맞대고 이렇게 걸어가서 10발자국 걸어가서 뒤돌아 총 쏴. 그래서 그죠? 그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약간 돌아가시기 전날에 약간 좀 마음이 좀 불안하셨나 봐요. 근데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너네 내일이 수학 시험이야. 그러면 굉장히 집중이 잘 되죠.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집중이 잘 되죠. 갈루아는 얼마나 집중이 잘 됐겠어. 내일 결투야. 얼마나 집중이 잘 됐겠어. 그래서 그 전날 밤에 뭘 했냐면 수학 정리를 써내러 갑니다. 결투 전날에. 머리 굉장히 빨리 돌아갔겠죠. 그래서 막 수학 정리를 써서 친구한테 편지를 보내고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 소중해. 근데 내가 이렇게 잘못되면 이 아이디어가 없어지는 거잖아, 세상에. 그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편지로 남길게 하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다음날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갈루아 정리가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아마 그때 갈루아가 결투를 이기셨다면 아마 좀 더 빨리 수학이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뭐 생각이 드네요. 그죠? 그래서 차수를 강제로 떨어뜨리는 이유는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만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5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 없다는 걸 배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대수랑 기하만 알죠. 수학의 대수랑 기하만 알죠. 근데 뭐 어떤 분야도 있냐면 이산수학이라고 너네 싫어하는 확률 통계 경우의 수 파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정수해를 다루는 정수론 주로 굉장히 큰 소수들에 대해서 탐구합니다. 이 숫자가 소수야 아니야? 그럼 큰 소수를 찾았어? 이거보다 더 큰 소수가 있어? 뭐 이런 것들을 탐구합니다. 그 다음에 복소수 함수도 있죠. 복소수 함수에서 이제 유명해지는 그 여러분들이 알만한 게 리만 가설 들어봤어요? 그런 것들 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거 있고요. 뭐 여러 가지들이 있죠. 뭐 위상수학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뭐 이렇게까지 갈 겁니다. 그래서 발전해 갈 때 발판이 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아까 뭐 적분하고 넓이 구하는 거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지금은 미적분 1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있는 수2 내용에서는 그냥 미분과 적분을 배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적분 2로 바뀌어있는 미적분에서는 삼각함수의 미분과 적분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거의 발판들을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대수에서 하고 있는 거죠. 해서 대수에서는 뭐 배우겠어요? 대수에서는 그거의 발판이 되는 애들을 배우는데요. 지수로그 삼각함수, 그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지수, 로그, 삼각함수, 그리고 수열하고 끝입니다. 이 네 가지밖에 배우지 않아요. 굉장히 간단하죠. 간단하네요. 네, 간단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처음으로 그 수학의 턱을 만나는 구간이죠.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어디예요? 저 4개 중에. 이 네 개 중에요? 가장 보통 수열에서 다 힘들어하죠. 수열은 말 그대로 그냥 숫자가 줄 서 있으면 수열입니다. 숫자가 줄 서 있으면 수열이에요. 근데 뭐 규칙 없이 줄 서 있는 파이 같은 거 있죠. 막 뭐 어디 초등학교 꼬꼬마 애들 막 이렇게 파이 막 몇 자리까지 외우기 대회 뭐 이런 걸 하는 학원이 있던데 뭐 무슨 의미가 있나 싶어요. 그죠? 뭐 그거 뭐 30자리까지 외운다고 뭐 차라리 뭐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빨리 외우는 게 낫죠. 그죠? 아니면 엄마 전화번호나 아빠 전화번호를 외우는 게 낫지. 요즘 애들은 자기 전화번호도 잘 모르더라고요. 뭐 그런 애들이 있더라고. 왜냐면 자기 전화번호 이렇게 알려줄 일이 없잖아. 뭐 주로 그죠? 인스타나 페북으로 대화하고 뭐 카톡도 잘 없고 뭐 이런 애들도 있던데. 그죠? 그래서 지수로그 삼각함수 수열에 대해서 대수에서 배울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지수는 로그를 가기 위한 발판이라고 보시면 돼서 지수와 로그는 서로 역함수 관계입니다. 역함수 관계. 그 다음에 삼각함수는 주기함수고요. 그래서 삼각함수는요, 걱정 하나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제가 삼각함수는 제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아마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각함수는 약간 그래프들을 볼 일이 있어서 그죠? 최첨단 미디어를 활용해서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수열은 그냥 힘든 거니까 그냥 한번 힘들어하고 또 힘들어하고 계속 힘들어하시면 됩니다. 마치 중학교에서 닮음과 같은 아이예요. 벌써 탄식이 나오나요? 그 중학교 2학년 2학기 때 나 더 이상 닮음에 대해서 괴롭힘 받지 않을 거야 하고 이제 3학년으로 넘어오셔서 되게 좋으시겠지만 고등학교 가면 닮음이 또 나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 닮음이란 단어가 나올 거야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닮음이란 단어는 없는데 시험 문제 닮음이 나와. 선생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왜 닮음을 냈어요? 하면 수학 선생님이 야 너
더하기는 그럼 고등학교 와서 새로 배웠니? 근데 왜 더하기는 시험 문제에 쓰는 거니?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네, 그래서 수학은 그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나선형 교육과정이라고 하니까 뭔가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뭐 나사. 그래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나선형 교육과정이죠. 그래서 대수 파트가 이렇게 한 줄이 있으면 대수, 뭐 기하, 뭐 정수도 있습니다. 정수 뭐 이렇게 흘러가죠. 대수 파트는 중학교 만약에 여기가 중1, 중2, 중3이면 중3의 최종 목표가 2차 방정식의 근해 공식이라고 했잖아요. 2차 방정식 근해 방식 배우기 위해서 1학년 때 뭐 배운다고요? 미지수 x를 배운다고요.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가게 되면 뭐 고1 되면 뭐 그죠? 인수분해 배우고 뭐 대학교까지 가면 현대대수로 넘어가겠죠. 기하 같은 경우는 뭐 도형, 삼각형, 사각형 배우고 닮음 배우고 뭐 원 배우고 고등학교 과정 가면은 그죠? 뭐 적분 배우고 뭐 미분 배우고 뭐 이런 것들을 대해서 배울 거죠. 정수는 정수 문제가요. 배운지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굉장히 싫어하는 문제가 대표적인 정수 문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수 문제가 이런 거죠. 음악실에 내려가서 뭐 한 의자에 5명씩 앉았더니 뭐 의자가 몇 개 남았고 6명씩 앉았더니 뭐 의자가 뭐 몇 개 남았네? 사람은 몇 명이야? 이렇게 묻는 문제가 있죠. 기억나요? 그 문제가 정수 문제입니다. 초등학교 때도 정수 문제를 배우거든요. 초등학교 때 나오는 정수 문제는 약수, 배수 문제가 정수 문제예요. 그래서 다 있어. 이렇게 하나하나씩 다 배워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 때 복소수 i를 배우면서 복수함수도 이제 시작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과정 이렇게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좀 우리나라랑 정반대의 극단적인 교육과정을 가진 국가가 중국이야, 중국. 중국은 어떻게 배우냐면 갑자기 중국? 네, 뭐 여튼 중국은 한 번에 끝내버립니다. 우리는 대수도 배우고 기하도 배우고 정수도 배우고 한 바퀴 올라가서 또 대수 배우고 기하 배우고 정수 배우고 복소수 배우고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좀 깊게 배우잖아요. 중국은요 끝내버립니다. 시작하면 끝내버려. 그래서 대수 시작하잖아. 대수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기하로 가요. 기하 들어가죠? 기하 끝내버립니다. 정수 들어가면 정수 끝내버리죠.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중국 애들은 굉장히 문제 난이도가 높아요. 개수도 완전 잘하고 기하는 아이어볼을 쓰는 거죠. 글쎄요. 저도 중국의 교육과정이 이렇다는 것만 배웠지 실제로 중국 가서 뭐 배워보거나 가르쳐 본 적은 없습니다. 선생님이 왜 이걸 알고 있냐면 뭐 수학교육을 전공하면 교육과정에 대해서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서 배우기도 했고 예전에 선생님이 학교 다닐 때 그 중국에서 대학을 다니는 학생을 과외를 한 적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한번 어떻게 배우는지를 한번 찾아봤었죠.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중국이랑 이런 차이점이 있더라. 그래서 걔네는 한 번에 다 배워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배워서 올라간다. 근데 약간 다 장단이 있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장점은 그렇게 애들을 힘들지 않게 점점 심화 과정을 배우면서 올라간다는 장점이 있는데 가장 큰 단점이 1년 지나면 앞에 배운 걸 다 까먹는다는 단점이 있죠. 격하게 이해되시죠? 네.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대수까지 배우면 이게 다 개념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와서 수2, 그러니까 미적분 1에 가게 되면 그냥 다 할 줄 알아야 돼. 인수분해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그죠? 뭐 미적분 할 때 갑자기 인수분해 하는 방법을 다시 알려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미적분 2 넘어가서 삼각함수 변환 다시 알려주지 않아요. 이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이미 배운 거니까. 그래서 수2에서 그러니까 미적분 1이나 미적분 2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단점이 수학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랑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주로 언제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깊게 고민하냐면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 볼 때 수능 모의고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의고사를 봤는데 내가 고1, 고2 때는 시험 문제 잘 봤어. 성적이 좋아. 1등급 나왔어. 뭐 인서울에 스카이 갈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고3 때 가서 시험 보잖아요. 무조건 2등급씩 밀립니다. 1등급 내지 2등급씩 무조건 밀려요. 뭐 상위권 애들은 밀립니다. 하위권 애들은 밀릴 게 없죠. 뭐 밑에 있는 누가 뭐 그죠? 네. 왜 밀리냐면 재수생들 때문에 밀려요. 재수, 삼수, 사수생들이 최상위권 학생들이잖아요. 그죠? 공부 못하는데 저 재수해가지고 아니요? 재수하면 공부 굉장히 많이 해야 돼. 근데 걔가 왜 처음에 공부를 못했겠어? 공부를 안 해서. 근데 열심히 할까? 안 해. 그래서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재수합니다. 그죠? 그래서 왜냐면 상위권으로 갈수록 그 문제 하나 실수했을 때 이렇게 과가 달라지거든요. 학교가 달라지고 뭐 이런 게 눈에 보여 바로. 그죠? 오히려 막 스카이 중에서도 뭐 나 연대 갔는데 서울대 가려고 재수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연대만 가면 좋을 것 같은 아니 있습니다. 네. 심지어 제 친구는 서울대 가려고 연대를 붙었음에도 삼수까지 했어요. 그래도 서울대 못 가서 그냥 연대를 들어왔죠. 뭐 그런 애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권 애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밀려요. 등급이 밀려. 등급이 밀리는데 그렇게 해서 밀리는 것도 당연히 밀리는 거고 또 뭐 때문에 밀리냐면 1학년, 2학년 때는 공통수학 그러니까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대수는요 파트별로 나와. 시험 문제가 인수분해 나오고 뭐 원의 방정식 나오고 뭐 정보지선 사이 거리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띄엄띄엄 나와. 근데 고3 올라가서 모의고사 나오면 한 번에 다 나와. 미적분 1, 미적분 2, 1, 2, 대수 1, 2 다섯 개가 다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다 나오니까 분명히 미적분 문제야. 근데 보니까 인수분해 때문에 자꾸 틀리는 것 같아. 그러면 뭐 해야 돼? 공통수학 1로 가서 인수분해를 다시 배워야 돼. 1, 2, 대수 이게 너무 또 그죠? 그래서 포기하는 경우 많죠. 그래서 지금 할 때 한번 좀 잘 다져주시면 뒤에 가서 뭐 그런 경우가 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과고를 지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과고에 합격하시면 11월 말에 발표 날 겁니다. 최종 발표가 11월 말에 나면 12월, 1월, 2월, 3월 초에 이제 학교를 입학하니까 석 달의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 놀지 마시고 그 합격자반 이런 데 몰려 다니실 거거든요. 마치 그 연어 때처럼 이렇게 우르르 이렇게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학원 잘 선택하셔가지고 그때 뭐 하냐면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대수, 미적분 1까지 보통 복습하고 학교를 가게 되거든요. 보통 4가지 정도 복습하고 좀 빠르게 달리면 뭐 전체 다 복습할 수 있긴 하겠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수를 하시면서 그죠? 약간 마음가짐을 이거 괴로운 거 그냥 한번 지나가면 없을 거야가 아닙니다. 또 만나요. 네, 그것 때문에 또 틀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뭐 태윤이랑 혼이는 아직 제가 글씨체를 보지 못했지만 그죠? 이렇게 글씨체가 지금은 글씨를 잘 못 쓰거나 이렇게 줄 맞춰 쓰지 않아도 많이 안 틀릴 수 있습니다. 근데 고3 때 가서 모의고사 보다 보면 내가 글씨를 막 날려 썼기 때문에 틀린 게 한 문제가 나오죠. 그럼 그 한 문제 때문에 대학이 바뀌어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는 게 날려 쓰는 건 괜찮지만 그죠? 줄 맞춰 써야 됩니다. 왜냐면 검산이 안 돼. 문제를 이렇게 풀잖아요. 이렇게 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넘어왔잖아. 끝까지 왔는데 내가 답이 안 나왔어. 1, 2, 3, 4, 5번에 답이 없어. 그러면 다시 들여다보면 되죠. 내가 뭐 더하기를 잘못했는지 빼기를 잘못했는지 뭐 이렇게 들여다보면 되잖아. 근데 여기 풀다가 여기 풀다가 여기 풀다가 여기 풀다가 여기 풀다가 여기 풀다가 여기 풀잖아요. 풀었는데 답이 없어. 처음부터 다시 풀어야 돼. 제 말 이해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쓰시라고 꼭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거고요. 마찬가지로 뒤에 수열에 가면 뭐 시그마 기호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선생님이 어떻게 기호를 써야 나중에 수능 가서 안 틀리는지 또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 그죠? 미리 좀 익혀주시면 지금은 그래도 좀 수정할 시간이 있습니다. 왜냐면 남학생들은 주로 그 어른 글씨체가 굳어지는 시기가 고등학교 때. 왜 그때 굳어지냐면 그때 너네가 태어나서 아마 필기를 가장 많이 하는 시기입니다. 고1, 고2, 고3 때 필기한 양이 그 이후에 죽을 때까지 필기하는 양보다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선생님도 그랬어요. 선생님도 뭐 이렇게
색깔 펜들을 사잖아, 고등학생들은. 그죠? 그래서 까만 펜, 뭐 빨간 펜, 파란 펜 사면 까만 펜은 일주일에 한 번씩 다 씁니다. 일주일 되면 까만 펜 다 써요. 또 새로운 펜 쓰죠? 또 새로운 펜 쓰죠?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본 사람들은 알 텐데요. 처음 펜은 되게 빡빡해. 이렇게 볼이 이렇게 생겼잖아, 그죠?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볼이 있고 여기에 스프링 같은 게 있어가지고 이게 조금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여기에 잉크를 계속 흘려주는 거거든요. 처음에 이게 되게 빡빡해. 근데 한 수요일, 목요일쯤 이게 되게 부드러워지거든요. 얘가. 그래서 되게 엄청 공부가 잘 돼. 그래서 엄청 공부가 잘 되는데 일요일쯤 돼서 다 쓸 때쯤 되잖아? 그럼 심지어 볼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 볼이 닳아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벗어나거든요. 볼이 빠지기도 합니다. 뭐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잉크가 다 되면 이제 그 부드러워진 그 펜촉을 더 이상 못 쓰잖아. 새로운 펜을 가지고 오면 또 빡빡하잖아. 그죠? 그래서 쓰는 게 만년필을 그래서 쓰죠. 만년필은 촉은 그냥 가만히 있고 잉크만 채워서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 촉감이 안 변하죠. 그래서 필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 공부하시는 분들이 주로 만년필을 쓰거든요. 그래서 사법시험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 있죠. 그분들은 필수로 만년필을 쓰는 이유가 필기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똑같은 거야. 월요일 날은 빡빡하고 수요일쯤 되면 그죠? 공부 잘 되는데 이랬다가 일요일 되면 기분이 안 좋아져. 왜냐하면 월요일 날 새로운 펜을 사서 또 빡빡하게 써야 되니까. 그죠? 약간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 합격생 중에 약간 공부를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학생이 있어서 제가 만년필을 선물을 했거든요. 근데 공부는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